안녕하세요. 종이 쳤으니까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이제 3반 학생과 9반 학생들을 위한 수업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등비급수를 활용해서 순환소수 단원을 조금 배워봤고요. 오늘은 이제 도형이랑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문제 1번 순환소수는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고, 자, 예제 2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형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그리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자, 이 안에 지금 정사각형들이 빼곡하게 들어가는 그런 도형입니다. 지금 모양을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그다음에 똑같이 여기, 그리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히 갔을 때의 문제가 되겠네요. 자, 지금 이 직각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1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라는 거야. 자, 지금 문제에서는 얘들아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어요. 이 정사각형 넓이랑, 그치? 그러면은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럼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건데, 자,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자, 얘가 여기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얘 한 변의 길이는 절반이 2분의 1이 돼야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 얘도 여기 이제 2분의 1에서의 그치 정사각형이 들어가려고 하면 얘도 당연히 4분의 1이 되겠지. 마찬가지 얘도 절반이 8분의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제일 큰 정사각형을 A1이라고 하면 A1은 2분의 1. 그러니까 이 A1이라고 하는 것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입니다. 자, A1, A2는 4분의 1, 그다음 A3는 8분의 1, 뭐 A4는 당연히 절반이 16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넓이를 세면 SN이라고 하면, 자, 얘는 한 변의 길이니까 S1은 이거의 제곱인 4분의 1이 바로 넓이가 되겠지. 마찬가지 A2라는 것도 한 변의 길이니까 S2는 그치 16분의 1이 될 거야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자, 얘들아 한 변의 길이에서의 공비, 한 변의 길이에서의 공비는 얼마였어요? 그치, 얘에 대해서의 공비는 2분의 1이었는데, 자, S1, S2로 갈 때의 공비는 어떻게 돼? 그치, 얘는 4분의 1. 즉, 넓이에서의 공비는 4분의 1이더라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어떤 관계가 있냐? 바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뭐 해야? 제곱해야지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 공비를 뭐 해줘야지? 제곱해줘야지 넓이의 공비가 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수능에 나오면은 무조건 넓이부터 구하는 건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우니까 이런 즉 정사각형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능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랙탈 도형들의 모양들을 보면은 한 변의 길이만 구해주면 그거에 대한 넓이는 제곱해서 구하더라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지금 정사각형과 정사각형에 대한 관계로만 지금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넓이의 공비는 한 변의 길이의 뭐다? 제곱의 공비랑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넓이가 되더라. 그 내용을 옆에다 좀 적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얘가 공비가 이제 4분의 1이니까 우리는 이거의 넓이의 합, 급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얘에 대한 급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공비 R은 4분의 1이 되는 거고, 첫째 항은 얼마예요? 첫째 항은 바로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지. 그래서 A1,
A1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쌤이 S1이라고 얘가 4분의 1이구나. 따라서 얘는 수렴하기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4분의 1에 n이죠. 그냥 n. 따라서 1-4분의 1분의 첫째야 4분의 1로 수렴하겠구나. 그래서 계산하니까 정답이 얼마야? 그치, 3분의 1. 얘가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제 2번을 해결해 봤고요. 자, 문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면은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네, 그지? 자, 원이 자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 원에 이제 이렇게 정삼각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원이 되는 거야? 그렇지. 외접 원이 되겠죠? 외접 원. 자, 근데 지금 이 제일 큰 원의 반지름이 지금 4라고 되어 있습니다. 4. 반지름이 4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여기에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리고 원의 중심 얘네들은 같을 건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얼마나 거야? 지금 여기까지의 길이가 4라는 얘기지, 그지? 자, 선생님이 조금 선을 이쁘게 그려보면 자,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4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삼각형에 이제 외접원이 이렇게 있을 건데, 선생님이 원이 조금 이상하네요. 됐나? 미안해, 좀 모양이 이쁘지가 않은데요. 그래야지 조금 이쁘겠다, 그지? 자, 이렇게 내접원이 있는데 얘는 반지름이 4야. 그럼 얘의 요만큼의 반지름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라는 거야. 얘의 반지름은. 근데 문제에서 우리는 뭘 구하라고 했어요, 얘들아? 그치, 이 원에 이런 원들 얘가 제일 크고 두 번째 큰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정삼각형이 또 하나 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여 안에서 생기는 또 원, 또 삼각형이 생기고 그 안에서 생기는 원, 이런 것들의 원에 뭐 구하라고? 지름 구하라고. 지름. 얘들아, 지름은 어떻게 구해? d 파이 r 이렇게 구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맨 처음 제일 큰 원을 쌤이 C1 이렇게 C1. 그 두 번째 큰 걸 C2. 얘를 뭐 C3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얘들아 C1은 얼마 돼요? C1. 자, C1은 그렇지 8파이가 되겠죠. 8파이. 그러면은 C2도 구하려면 우리는 뭘 구해줘야 돼? 얘에 대한 반지름을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했지. 이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야. 구할 수 있죠. 자, 얘들아, 요 반지름은 자 여기에서의 길이와 같이 자 이걸 직각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나?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모양을 좀 따올게요. 이렇게 자, 제 모양을 따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구하고 싶은 x가 되겠죠. x. 그럼 여기가 x가 되는 거고. 자, 얘는 얼마나 되는 거야? 얘는 지금 4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정삼각형이니까 몇 도야 이게? 그렇지, 60도니까 얘는 30도가 돼버리는 거야. 끝났네. 얘들아, 사인 30도는 얼마? 얘는 2분의 1이니까 얘가 4분의 x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x는 얼마? 그렇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C2는 결국엔 반지름이 2가 되니까 얘는 4파이가 되겠네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어가다 보면요. C3는 얼마 돼요? C3는 2파이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당연히 C4는 파이가 되고 C5는 2분의 1파이가 된다. 끝났네요. 자, 얘 등비 급수가 되겠지, 그지? 자, 공비 R이 얼마인? 공비가 그치 2분의 1인 이런 I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얘를 계산해주면 당연히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수렴하겠죠. 어디로 수렴해? 어디로 수렴하죠? 그치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자, 어디? 첫째야 8파이 여기로 수렴하겠다, 그지? 그래서 계산해 주니까 얼마야? 그치, 얘는 16파이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2번까지 이렇게 해결을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실생활 문제 예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예제 3번으로 와서 내용을 좀 읽어보면 어느 공장에서 이제 비닐을 생산하는데 비닐을 한 1톤 정도, 1톤이니까 이렇게 셈이 1000kg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1톤 정도를 생산을 하는데 이 중에서 75%가 다시 회수가 되고, 근데 회수한 것 중에서도 버릴 게 있겠지. 그럼 버려지는 애들이 이제 한 20%, 그리고 나머지 80%가 재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재생산되려면은 우선 얘가 생산이 됐고, 그지? 자, 여 중에서 얼마? 그렇지, 75%니까 여기다가 75, 0.75를 곱해.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80%가 생산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곱하기 80, 0.8, 그렇지? 80%를 해주면은, 자, 그러면은 이게 재생산되는 비닐의 수가 나오겠지, 그렇지? 재생산 비닐의 수가 얼마나 되는 거야? 자, 얘랑 계산하면은 뭐 750에다 750에 또 0.8을 해버리면은 아마 얘가 600kg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닐을 생산하면 400kg 정도는 그냥 진짜 버려진다라고 보면 돼요.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이런 시스템화 문제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이런 또 재생산된 비닐을 가지고 또 뭐 0.75를 곱하고 0.8을 곱해가지고 되는 게 이제 재생산 비닐 두 번째가 되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비닐을 계속 재생산하다 보면 분명히 이 재생산되는 비닐이 0으로 수렴할 거고, 그럼 그때까지 내가 비닐을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들아, 마찬가지로 얘도 선생님 그럼 똑같이 0.75 곱하고요, 그다음 똑같이 누구? 0.8을 곱하면 그게 바로 재생산 두 번째가 되겠죠. 얘가 2가 되겠죠. 얘가 1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나오는 또 비닐의 양이 나올 거고, 그럼 걔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얘기네요. 근데 얘들아, 결국에는 얘를 그러면 재생산되는 게 요만큼에서 또 여기다가 0.75, 그 다음에 0.8을 곱해 가는 그런 등비 수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들아, 얘는 공비가 뭐가 되는 거야? 공비는 이거 자체가 공비가 되는구나. 즉 0.75 곱하기 0.8이 공비인데 얘가 얼마야? 0.6. 바로 얘가 공비가 되는구나. 자, 첫째 항은 얼마 되는 거야? 첫째 항은 그렇지, 얘가 지금 재생산됐었던 이게 첫째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600이 첫째 항이 되는 거구나.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1-0.6분의 선생님 그럼 600이라고 써요? 아니지 얘들아. 선생님이 얘가 맨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1톤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0.6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항상 얘들아, 요거는 맞춰줘야 돼. 킬로그램으로 나왔는지 톤으로 나왔는지 밀리리터로 나왔는지 리터로 나왔는지, 항상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꼭 공통적으로 써 주셔야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600kg이라고 써주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지만 600하고 그냥 정답을 써버리면은 그거는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뒤에 오는 얘네들의 단위수를 꼭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 계산하면 0.4분의 0.6이니까 얼마예요? 4분의 6, 2분의 그치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2분의 3이 얼마야? 2분의 3. 그렇지. 얘는 1.5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톤을 만들면 1톤에서 또 600이 재생산되고 재생산 계속 돼가지고 결국 재생산되는 애들,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 이 1톤을 빼줘야 되겠지. 1톤 빼고 재생산되는 애들 600부터 더해가지고 쭉 오는 애들이 1.5톤까지 재생산할 수 있는 비닐의 양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이제 문제 3번인데요. 어느 장학재단이 20억 원의 이제 장학 기금이 있대요. 그럼 이 기금을 운영을 하는 거야. 장학재단도 나는 수익이 나야지 장학금을 줄 거 아니니, 그지?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익이 얼마 나냐면 25%의 이익이 난대요. 많이 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20억에 25%면은 꽤 많이 나는 거 같죠, 그죠? 얼마야? 그러면은 25억이 되는 거네, 그지?
그래서 얘네들의 순이익이 25억이 됐네. 25억. 자, 그럼 여기에서 4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4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그럼 얘들아, 장학금으로 지급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25억에 40%니까 10억 정도가 장학금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10억을 가지고 또 이익을 내는 거야. 그럼 이 10억을 가지고 또다시 25%의 이익을 내는 거지. 이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익이 나면은 창출이 된 금액이 있을 거고 거기서 또 40%를 또 내고 그러면은 얘가 장학금 금액이 되겠죠. 장학금. 얘들아 또 장학금 금액이 되면은 여기서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쌤이 하나 실수했네요, 그죠? 자, 뭘 실수했냐면 여기서 10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억은 장학금이 되는 거지. 장학금이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25억에서 자, 다시 쓸게요. 자, 얘는 25억에서 10억을 뺀 거에 기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얘는 15억을 가지고 또 25%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얘가 두 번째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얼마나 되는 거야? 이 기금에서 장학금을 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기금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 25억이라는 금액. 자, 쌤 이렇게 네모나게 표현하고 장학금을 동그랗게 표현하면 이 네모나게 표현된 거에서 동그라미 이 장학금을 빼준 금액. 그지? 자, 여기에서 또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25%의 이익을 내고 그 다음에 기금이 또다시 생기겠죠. 자, 거기에다가 4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그치?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금액이야? 그러면 그때 나오는 장학금이 생기는데 이 장학금들이 각각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장학금들 계속 늘어날까요? 아니겠지. 계속 기금이 어떻게 돼? 나의 이익이라는 건 25%밖에 되지 않지만 계속 장학금은 40%씩 빠져나가니까 분명히 나는 손해가 날 거고 손해라고 하기보다는 장학금 기금이 계속 줄어들 거고 장학금 양도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이 장학 기금은 단체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언제 없어지냐가 아니라 그렇게 무한대까지 갔을 때에 총 이 장학금 지급액이 얼마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 장학금 지급액이 총 얼마입니까? 라는 여러 문제가 되겠죠.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얘들아? 응? 이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부터 찾아줘야 돼요. 공비부터. 그래서 공비를 찾기 위해서 자, 얘를 쌤이 A1이라고 하겠습니다. A1. 첫 번째 장학금 10억이에요. 그 A2는 얼마나 되는 거야? 자, 얘들아, 요거 계산해보자. 15억에서 자, 25%를 냈습니다. 자, 25%니까 얘 계산은 어떻게 해주는 거야? 그렇지, 너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25%를 이익이잖아, 플러스잖아. 그러면은 얘는 얼마를 곱해주는 거야? 0.25를 곱하는 거 아닙니다. 1.25를 곱해야 돼. 1.25. 이득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1 플러스 0.25 이걸 계산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곱해. 곱하면은 얘가 15억에서 1.25 곱하면 얼마 나오냐면은 얘가 아마 4분의 75 나오네요. 4분의 75. 얘가 4분의 75가 됩니다. 4분의 75. 얘가 뭐라고? 4분의 75요. 그 중에 40%. 그러니까 40%라는 건 그냥 곱하기 얘는 0.4 해주시면 돼요. 0.4. 그럼 장학금이 나오는데 0.4니까 얘가 100분의 40이 될 거고 어차피 얘 없어지고 4 없어지고 그럼 10분의 75니까 5로 약분하면 2 그리고 5 1 5 25 그러니까 2분의 15가 되겠네. 2분의 15. 그러니까 얘가 장학금 되는 거예요. 장학금. 2분의 15라고 하면 한 7.5억 정도 되겠네. 7.5. 그러니까 2분의 15억이 A2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요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4분의 75억이 있었던데 여기서 2분의 15억이니까 4분의 30억을 뺀 즉 4분의 45억이 되겠네요.
얘가 바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지. 마찬가지 곱하기 1.25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기금 나오고 그 다음 곱하기 0.4를 해주시면 장학금 나오는데 이때 장학금이 얼마 나와? 계산해보니까 얘가 얼마 나오냐면은 세보니까 8분의 45 나오네. 8분의 45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얘들아 얘네들 공비가 얼마야? 얘네들의 공비는 이렇게 찾아줘야지. A1분의 A2는 A2분의 A3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억분의 2분의 15억은 2분의 15억분의 8분의 45 이렇게 되니까 4분의 3 나오더라라는 거지. 얘들아 4분의 3은 당연히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수렴할 거예요. 그죠? 자, 수렴하기를 따라서 어디로 수렴해? 1-4분의 3 공비분의 첫째 항이 얼마야? 그렇지, 얘가 첫째 항이지. 10억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억 단위가 될 거고 계산해 주니까 얼마예요? 그치, 4분의 1분의 10억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40억이 되겠네요. 그죠? 40억. 장학금을 총 40억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문제 3번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공비가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비를 찾을 때 이런 계산 방법을 통해서 공비를 찾는구나.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생각 넓히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 넓히기를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는 유리야, 유리. 얘가 G1, 얘가 G2라는 클래스 1, 클래스 2라는 유리가 있는데 햇빛이 얘를 통과를 하겠지. 햇빛이 얘를 통과하면 얼마가 소멸이 되냐면 2분의 1만큼 소멸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햇빛이 이렇게 투과를 했어, 그렇지? 투과를 A만큼 투과를 했다고 하면 자, 여기서 얼마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치, 2분의 1만큼은 반사돼서 날아갈 거고 절반만 이렇게 통과되겠지. 그 절반이 통과됐을 때의 양이 2분의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두 번째 클래스를 통과하면서 얘도 절반은 튕겨나갈 거고 나머지 애들만 싹 통과되는데 그럼 얘는 얼마가 된 거야? 그치, 절반을 잃었으니까 얘는 4분의 A가 되겠지. 자, 이게 바로 1번의 정답이 되는 거야. 활동 1번의 정답. 자, 그 다음에 활동 2번의 정답은 뭐냐면은 지금 얘가 클래스 1을 통과한 후에 그러니까 지금 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클래스 1을 통과한 후에 얘가 반사가 될 거야. 그지? 반사가 됐는데 그 반사되는 빛이 반사가 돼서 다시 여기서도 뭐 할 거야? 또 튕기겠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또 튕길 거야. 분명 절반은 통과할 거고 절반은 튕길 건데 그때 튕겼을 때 들어오는 빛의 양 얘가 두 번째 내용이거든.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자. 얘가 여기 왔어. 튕겼어. 그럼 여기 얼마야? 4분의 A가 되는 거야. 근데 4분의 A인데 여기서도 분명 튕겨서 날아가는 애는 8분의 A가 되고 마찬가지 열로 오는 애도 얼마 되는 거야? 8분의 A가 되지. 그럼 8분의 A인데 여기서 또 뭐해? 튕겨 나가고 나머지만 통과하니까 얘는 16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얘가 첫 번째 빛의 양, 두 번째 빛의 양이라고 하면 세 번째 빛의 양은 우리가 예상컨대 얼마가 될 거예요? 그치, 얘는 그럼 64분의 A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죠? 첫째 항이 얼마? 4분의 A. 얘가 바로 첫째 항이에요. A2는 얼마고? 16분의 A. A3는 얼마고? 64분의 A. 그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 빛의 양도 분명히 점점 줄어가지고 수렴할 텐데 그 수렴할 때의 급수값이 얼마냐라는 거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얘네들 공비가 얼마인데? 4분의 1만큼이네요. 선생님 4분의 1. 따라서 R이 4분의 1이고 첫째 항이 얼마니까? 4분의 A니까 얘는 수렴하겠네요. 얼마로? 1-4분의 1분의 4분의 A로 수렴하겠죠. 따라서 얘는 4분의 3, 그치? 4분의 3분의 4분의 A니까 3분의 A로 수렴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문제를 다 해결을 해봤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실생활 문제를 직접적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해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평가에도 선생님이 이런 거 냈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진로에 맞는 그런 내용을 채택한 다음에 한번 문항을 만들어 보는 걸 미리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그 중단원 마무리 평가하기 같이 하도록 할게요. 네, 고생 많았어요. 안녕.